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34차시고요.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이라는 이름의 이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그 3차시에 걸쳐서 2학기 시작이 돼서 무단통치, 1910년대 통치 방식이죠. 20년대 문화통치, 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통치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민족이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1910년대에는 어떻게 저항했는가, 라는 내용을 이제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1910년대 무단 통치가 실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헌병 경찰에 의한 어떤 그 강력한 무력적인 통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독립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몰래 숨어서 뭔가를 했겠다. 국내에서 뭔가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하면 단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단체의 공통점은 당연히 1910년대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하에서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특징점들, 뭐 차이점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로 나가서 이제 국내 이 무단 통치로 인해서 주로 이제 가까운 이 간도 지방 그리고 연해주 지방으로 가서 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들이 어디에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 이름 자체를 기억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름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국내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1910년대에, 독립을 해야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독립이 만약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떤 정부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제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는, 왕이 통치하는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우리 이제 신민회 같은 단체가 이런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왕정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복벽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형태로 간다는 것이고요.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당연히 공화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 국내에서 나타난 어떤 이런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단체도 보면 독립우익군부는 복벽주의를 지향했고요. 이제 과거에 왕정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대한광복회는 민주적인 공화정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간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자, 독립의군부는 말 그대로 이제 의군, 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 선생이 조직을 했습니다. 누구의 밀명을 받았냐? 바로 고종의 칙령을 받아서 몰래 이제 조직을 한 거죠.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활동을 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칙령, 명령을 받아서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의 복위, 그리고 대한제국 체제의 회복을 추구하는 복벽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고, 의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의병봉기를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는데 이것이 물론 뭐 성공적으로 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활동 내용을 가진 단체가 독립의군부라는 것이고요.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김좌진 선생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독립의군부와는 다르게 민주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해야겠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군자금을 모집했고, 친일 관리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가 많진 않으나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 그리고 복벽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공부를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내에서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많은 이제 민족운동가들이 이 국외로 나아가서 많은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우리나라의 북쪽의 요쪽 땅을 우리가 만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요 만주를 나눠서 왼쪽 지역을 서간도, 우리가 이제 만주를 간도라고도 부르는데, 만주, 간도의 서쪽이다 해서 이쪽을 서간도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동간도, 그죠? 서간도니까 동간도, 혹은 동쪽이지만 동시에 위도상 보면은 조금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여기를 북간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바로 러시아가 이 아시아 남단으로 최대한 진출을 한 지역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연해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조직들, 단체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위로 가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 더 북간도보다도 더 위쪽에 어떤 그 만주 지역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 위로 가면 러시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로 나눠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가서 한인타운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간도에는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 신한민총이 건설이 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명칭이 헷갈리는 게 서간도는 신한민촌이란 이름으로 삼원보에 어떤 한인 마을이 구성이 됐다면 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여기는 이름이 신한촌이에요. 신한민촌, 신한촌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요러한 단체라든지 요러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이 삼원보에 세워진 유명한 학교가 바로 신흥강습소라고 불렸던 나중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로 바뀌는데 한마디로 학교지만 주로 뭘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이제 어떤 그 전투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지휘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습소 혹은 신흥 무관학교라고 불렸던 학교가 바로 이 서간도의 삼원보에 건설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신흥 무관학교를 졸업한 이 졸업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부대가 서로군정소라고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여기 삼원보, 신안민촌, 신흥강습소, 서로군정소. 시옷 라인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가 서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옷 라인으로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이 나중에 부민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잘 기억을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자, 북간도로 가면은 북간도에는 이제 몇 가지 그 지역에 어떤 한인 마을이 있었는데 뭐 여기면은 왕청이라든지 연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용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보이는데 이 이름을 너무 이게 막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단체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단체를 보면은 중광단이라고 하는 이 중광단의 특징은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종교라고 하는 그 단군을 신봉하는 민족 종교인데 이 대종교도들이 전체가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북간도로 가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중광단 소속의 사람들이 만든 부대가 북로군정소예요. 그래서 서간도에 서로군정서가 있었다면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가 있었다.
그래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대종교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부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간도에 경학사 부민당과 같은 자치단체가 있었다면 북간도에는 간민회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간민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용정에는 명동촌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타운이 건설이 되는데요. 서간도에 삼원부와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그러한 명동촌. 그리고 이 명동촌에서 만들어진 학교가 명동학교예요. 그래서 북간도를 대표하는 이러한 단체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연해주로 가보면 블라디보스톡을 신안촌이라고 했고, 아까 선생님이 서간도의 신한민촌과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흥 강습소, 명동학교, 한민학교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이 권업회가 대한광복군 정부로 확대가 됩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정부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어. 하지만 이게 어떤 정부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단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개의 기구의 이 각 지역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상설과 이동희 선생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희 선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임시정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항일 무장투쟁을 주도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이상설 선생은 우리가 헤이그 특사 파견 때 나왔던, 그죠? 예, 그때 나왔던 바로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어디에서, 예, 바로 여기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요런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고, 요게 이 간도와 연해주가 아닌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의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91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1년 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위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의 토대를 닦았던 바로 단체가 신한청년당이고요.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기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이 하와이에는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하와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정말 실질적인 합적인 이민이 이루어졌던 하와이의 어떤 농장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이 가서 일찍부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여기 많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런 단체가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고요. 대조선 국민군단, 미국 본토의 샌프란시스코에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당, 이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3.1운동 배울 때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주 지역에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었다. 이름들이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여기. 그래서 요 명칭, 지역과 관련된 어떤 단체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한 요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설명드릴 건 많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번 시간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